everyone, nice to meet you. My name is Rebecca, and as you know, you can just call me Vicky. So today we're going to be learning about nouns again, and it's going to be about the counting nouns, not the countless nouns. But anyways, it's not going to be that hard, but as you know, you have to remember stuff, but please, be happy about it. Okay, so today's weather is really nice. I think it's going to rain tomorrow, but the sunlight's really good at the moment. Okay, so let's start today's lesson right now.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레베카입니다. 일단 우리 오늘 당연히 또 명사 들어가야겠죠? 그런데 우리 명사 중에서도 오늘은 지난 시간에 불가산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이제 제가 불가산 알려드리면서 조금 많이 헷갈려하는 단어들을 좀 더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짚어주지를 못했더라고요. 이제 시간에 대한 쫓김의 현상이 저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계속 이 15분짜리도 너무 길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어찌됐건 그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정리해서 정말 짧은 영상으로 하나 올릴게요. 그러니까 만약 궁금하시면 여러분 클릭하면서 한 번 더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 우리 가산명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가산이라는 말 자체는요, 셀 수가 있는 거만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가산명사는 불가산과 다르게 어떤 명사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이 가산명사를 문장 안에서 썼을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특징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같이 알아보면은 되겠죠?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여러분, 우리 가산명사라고 했을 때요, 기본적인 이제 특징들을 제가 또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요런 특징들이요, 많이 어렵지가 않은 게요, 이상하게 우리가 일반 동사 있죠? 일반 동사가 3인칭으로 변환이 됐을 때의 특징이랑 거의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막 헷갈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일단은 기본적인 어떤 가산명사다라고 했을 때는 형태가 일정하고 우리가 만졌을 때 형태가 일그러지지도 않으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주위를 둘러봤을 때 보이는 모든 것들이 대부분 그냥 일반적인 가산명사라고 보시면 되기는 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이런 가산명사 중에서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거울이 보이네요. 그럼 우리 거울, mirror 있었죠? 침대가 보이네요. 그럼 우리 bed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보통 일반적인 가산명사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그 뒤에 s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너무 쉽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방에 거울이 3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다면 There are 3 mirrors in my bedroom.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There are. 자, 우리 there are 하면 거기엔 무엇이 있다 라는 뜻이었고, 당연히 여러 개가 나올 거기 때문에 there is 안 되겠죠. There are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there are 3 mirrors 하면서 in my bedroom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mirror 뒤에다가 s 붙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침대는 사실 이제 방에 하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방에는 침대가 2개가 있다 라고 하면 똑같아요. There are 2 beds. 2 beds in my bedroom. There are 2 beds in my bedroom. 이런 식으로 그냥 s를 붙여서 쓸 수 있는 명사들, 가산명사 이런 특징 그냥 붙여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니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는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추나, 슈나, 오나, s나 x로 끝나는 요런 동사들이 있다고 했죠. 근데 사실 x로 끝나는 동사는 그렇게 있나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없는데 어쨌든요. 자, 그런데 명사도 똑같아요. 너무 쉽지 않나요? 뭐가 들어갔었냐면 여러분, 우리 그냥 s가 아니고 es였습니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상자가 5개가 있다 라고 한다면 There are 5 boxes in my house.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box 할 때는 우리가 x로 끝나는 명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x 뒤는 그냥 s가 아니라는 거, 이 s를 붙여서 boxes가 된다라는 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단어는 또 뭐 있겠어요? 우리 sh로 끝나는 단어, sh로 끝나는 단어 뭐 있냐면 우리가 덤불, 이렇게 왜 숲에 보면 이렇게 웅장한 이런 어떤
나무도 아닌 풀도 아닌 이렇게 있는 그 덤불 있죠? 그 덤불을 우리는 bush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bush. 근데 요 bush가 여러 개가 있다. 그럼 bushes 이렇게 되면 되는 거고 또 뭐가 있겠어요? 뭐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는 교회가 뭐 많아 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영어로 church였죠. 자 그러면 there are many churches 하면서 near my house 뭐 in our town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church도 ch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churches 할 때 es가 들어간다라는 점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떤 식의 규칙들이 계속해서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를 제대로만 외워놓으면은 보통은 이런 규칙들이 많이 이렇게 충돌이 아니죠. 그러니까 같이 잘 가요. 그러니까 그 규칙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예 미리 초장에 탁 외워놓으시면 더 좋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규칙이 있겠죠? 또 다른 규칙 무엇이 있는지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눈치 빠른 친구들은 딱 알겠죠? 아, 뭐가 있나요? Y로 끝나는 친구들 있죠. 자, 그런데 이 Y로 끝냈을 때는 여러분 어떤 형태의 규칙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음 플러스 Y인 경우에 이 Y가 IS로 변하는 규칙이 있었어요. 다시 자음 플러스 Y인 경우에 이 Y가 I로 바뀌고 ES가 붙는 규칙이 있었다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 친구들 좋아하는 candy 있죠? 이 candy 보면 D 자음이고 Y로 끝나요. 자, 그러면 이 candy도 나는 많은 사탕을 먹는 걸 좋아해 라고 얘기한다면 I like eating many candies가 될 겁니다. 그럼 이때 이 candies라고 했을 때 이 Y는 I로 바뀌고 이 S가 붙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규칙들이 계속해서 지금 붙고 있어요. 여러분 거의 다 일치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 지금 명사 중에서는요 F로 끝나는 명사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F로 끝난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나뭇잎이 leaf거든요. leaf. 근데 이 leaf는요 F로 끝나니까 그냥 어떤 규칙에도 들어가지 않으니 그냥 S가 붙어서 leaves라고 쓸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 가산명사에서 F로 끝나는 요 가산명사들은 F가 V로 바뀌고 ES가 붙는 성질이 있어요.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leaves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leaves가 돼서 leaf에서 leaves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뭇잎이라고 했을 때 하나 또 있을 땐 저기 나뭇잎 떨어져 있다 라고 해서 there's a leaf 라고 할 수 있지만 나뭇잎이 바닥에 많이 떨어져 있네 라고 할 때는 there are a lot of leaves on the ground. 그래서 leaves로 변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아셔야 될게요. F로 끝나는 게 아니고 FE로 끝나는 명사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쓰는 칼 knife 있죠? 이 knife는 FE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 FE로 끝나는 이 친구도 knives가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knives는 FE에서 VES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그 F가 V로 바뀌고 그냥 S가 붙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F가 하나 추가되었으니까요. 요런 정도는 이제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만 더 외우시면 되는 거잖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F는 V로 바뀌는구나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만 있으면 너무 좋겠죠. 이게 다면 너무 좋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점 슬프지만.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또 있냐면 여러분 이게 또 영어 불규칙 좋아하잖아요. 규칙적인 것만 있으면 어떡해요. 불규칙도 있어야지. 자, 그러면 이 불규칙은요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아예 이 규칙이랑 완전 다른 거죠. 이렇게 S가 되든 ES가 되든 VS가 되든 뭐 이런 어떠한 형태들이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아예 형태가 바뀌어요. 아예 형태가 바뀐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치아 있죠. 이 치아가 하나일 때는 뭐가 되냐면 tooth가 돼요. tooth. 자, 그래서 이 tooth라는 단어는 치아 하나만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이 치아의 전체를 말하고 싶을 때는 tooth가 아니고 teeth가 돼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예 형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아가 하나였을 때는 tooth니까 여러 개 되면 tooths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tooth는 teeth. 그리고 이제 신체 부위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foot란 말이에요.
거예요. foot. 자, 그런데 내가 발 2개를 얘기하고 싶을 때는 foot가 아니고 feet. feet.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좀 몇 개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형태가 안 바뀌는 애들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일단은 형태가 바뀌지 않는다는 건요. 단수든 복수든 하나든 여러 개든 그냥 형태를 똑같이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여러분 물고기를 못 센다고 이제 아니 세죠. 당연히 가산이니까. 그러니까 가산 물고기를 세는데요. 한 마리, 2마리, 3마리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물고기 한 마리가 보이면 one fish, 뭐 a fish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 마리면 a lot of fishes, many fishes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한 마리도 fish이고요. 100마리든 1000마리든도 fish예요. 이런 건 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왜 이런 규칙이 생겼을까는? 한번 알아보기는 해야겠어요. 진짜 궁금하네요. 자, 이런 것처럼 또 뭐가 있냐면 sheep. 우리 sheep 하면 양이거든요. 양도요. 한 마리여도 sheep. 100마리여도 sheep예요. 또 뭐가 있냐면 사슴, deer. 자, deer도요. 한 마리일 때도 deer. 근데 1000마리여도 deer이에요. 뒤에 s가 못 붙는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예 형태가 이렇게 바뀌지도 않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형태 자체가 확 바뀌는 애들, 형태가 아예 안 바뀌는 애들, 이렇게 2가지 더 외우셔야 되거든요. 한번 검색해보시면서 더 알아보는 것도 재밌긴 할 거예요. 재미를 느끼신다면.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불가산하고 가산명사가 뭐일까라는 어떤 개념만을 지금 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불가산하고 가산을 그런 문장 속에서 나타냈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해야 자연스러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를 같이 한번 보면서 또 얘기를 할 거고요. 더군다나 우리는 이제는 관사라는 어떤 개념을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거거든요. 다다음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제 길어지면은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명사들이 단순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문장 속에 들어가서요. 문장의 형태에 맞게 쓰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외우실 게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습득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회화로서 나타내고 무슨 이제 글로서 쓰게 됐을 때 영어가 아주 쉬워지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의 어떤 여정은 꽤 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 같이 힘내서 일단은 불가산하고 가산이라는 거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만 먼저 알고 계시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걸 어떻게 그래서 문장 속에서 쓸지를 알려드린다고요.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